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어떤 백수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예, 저도 백수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누구나 다 백수였던 시절은 다 있을 거예요. 뭐, 취업 준비생도 엄밀히 따지면 백수죠.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 백수라고 하는 정의는 일단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백수예요. 예. 근데, 뭐, 백수가 누구나 다 될 수 있거든요. 뭐, 일하다가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사전적인 뜻은 이렇네요. 백수의 사전적인 뜻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서 대학생, 대학원생, 병역 이행 중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직업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학생은 백수가 아닌 거네요. 공무원 수험생도 백수고 취업 준비생도 백수네요. 예. 근데 이 중에 뭐 사실 제가 봤을 때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제가 한 얘기 안 들으셔도 돼요. 제가 말하는 백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서 아무런 유익한 활동을 일체 하지 않으면서 방구석에서 TV, 컴퓨터 이외에는 아무런 일과를 하지 않는 사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런 분들이 장기 백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경험상. 저도 이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백수가 되면 보통 이제 돈이 없고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집에 잘 안 나오게 돼요. 그리고 뭔가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쓸데없이 밤을 새거나 사이클이 이제 깨지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실제로 많은 백수들이 겪어요. 네. 근데 이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 장기 백수화되고 장기 백수화되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기 백수라고 하는 건 뭐 기간을 딱 정해놓진 않겠지만 한 제가 봤을 때 한 6개월 이상 이런 생활 6개월 이상 하고 있으면 좀 심각한 겁니다. 뭔가 내한테 득이 되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6개월 동안. 네. 그래서 뭐 한두 달 노는 거는 장기 백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한 6개월. 6개월 동안 놀았을 경우. 네. 제가 경험해보니까 장기 백수 안 되려면 간단합니다. 직장 다닐 때처럼, 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커요. 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똑같은 백수죠.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일단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의욕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몽님도 공감하실 거예요. 네, 자몽님도 공감하실 겁니다. 늦게 자는 게 특별한 일가가 있어서 늦게 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뭐 게임하고 뭐 개인 방송 보고 영화 보고 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늦게 자요.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요. 보통은 점심, 일찍 일어나면 점심이요. 늦게 일어나면 오후 한 3, 4시. 그 시간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루가 반 이상 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도서관에 가기도 그렇고, 운동을 가기도 그렇고. 왜냐, 한 2~3시간 움직이면 날이 새거든요. 자몽님도 한번 경험해 봤을 겁니다. 한 새벽 한 4시, 5시 자잖아요. 자면 일나면
뭐 일찍 일어나면 보통 점심 먹을 때, 늦게 일어나면 2, 3시. 그 상태에서 뭔가 움직거리잖아요. 어? 그럼 금방 날 새요. 그러면 하루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느낀 건데 뭐냐 하면 인간이란 동물이 이게 해가 어두워지잖아요. 고즈넉해지면 하기가 싫어요.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뭐 날이 밝고 하면 뭐라도 해야겠다고 움직거리는데 날이 어두워지잖아. 이제 가을 되면서 날이 좀 빨리 어두워지거든요. 10시 반만 되면 어두워져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떠냐면 오늘 하루 끝났네. 이미 끝난 건데 지금 와서 뭐해? 이런 마음 가집니다. 안 그래요? 내가 밤낮이 바뀐 교대 근무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돼요, 사람이 진짜로. 예. 그래서 내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 4시간밖에 없어요. 이미 그리고 날이 이미 꺾였기 때문에 뭔가 하겠다는 의욕이 없으면 그냥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루 지나게 되면 그냥 오늘 그냥 이미 늦게 일어났는데 지금 와서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루이틀 되면 일주일 한다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 생활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일찍 일어나서 아침 공기 쐬면 정신이 좀 멀쩡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만큼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한 9시 정도는 일어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아침 5시, 6시 미라클몰 이런 거 할 필요는 없어.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한 9시 정도. 네. 나와가지고 백수잖아요. 할 거 없으면 공원 한 바퀴 돌면 정신이 멀쩡해져요. 특히 지금 이제 가을이라서 아침 공기가 굉장히 좀 상쾌하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걷고 좀 뛰잖아. 그러면 사람이 집에 가서 그냥 자야겠다 이게 아니라 집에 가서 보자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밀린 게 무엇인가 이 생각하거든요. 저도 걷기 운동하면 생각을 해요. 집에 가서 일단 뭐부터 정리를 하지. 유튜브 일단 댓글 확인해볼까? 일단 책상 좀 정리해볼까? 네. 이렇게 뭔가 스케줄을 짜요. 걷기 운동이 좋은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아침에 걸으면서 내가 집 안에 있을 때는 뭐 해야 될지 이렇게 머리가 정리가 안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한 바퀴 돌면 정리가 돼. 뭘 해야 될지 우선순위 같은 거. 네. 그래서 정신이 멀쩡해지는 효과가 있어. 그럼 집에 가면 그걸 또 실행에 옮길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찍 일어나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취업 준비 같은 거 생각해봐. 취업 준비 같은 것도 원서 내고 이력서 쓰려면 아침에 준비해야 낼 수 있어요. 저녁에 내려고 하면 이미 회사 마감했잖아. 다 퇴근했을 거 아니야. 그 시간대 내가지고 맞잖아요. 그 시간대 내가 질답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 백수지만 업무 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서류 같은 거 뜰 때도 관공서는 아침에 가면 사람 없잖아요. 낮에 가면 사람 많거든요. 기다려야 되거든. 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취업하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나 서류 떼는 게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침에 가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아침에 가서 사람 기다리지 않을 때 빨리 뛰고 오면 좋은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렇게 게을러 터져 있다가 막상 취업 준비하겠다고 서류 떼려면 그것도 귀찮다 맞죠? 이미 사이클이 페인 모드로 맞춰져 있는데 그걸 또 주민등록등본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거 하려고 하면 귀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차피 백수면 시간 남으니까 아침에 하면 후딱 좋잖아 안 그래요? 기다릴 필요도 없고 어차피 나중에 취업을 하려면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사진이라든지 증명사진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사료 같은 거 필요하잖아. 그리고 자격증 준비 같은 것도 아침에 해야 머릿속에 좀 잘 들어오고 자격증 시험도 아침에 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에게 봅니까? 응? 여러분 취업하려면 자격증 따야 되잖아. 자격증 따는 거 학원 같은 것도 아침에 하잖아요. 운전면허 학원 아침에 하거든. 저녁에 시험 칠 수 있지만 저녁에 치면 좀 감각이 달라요. 저는 운전면허 학원 갈 때 저녁에도 이제 스케줄이 이제 칠 수 있도록 짜여져 있긴 한데 저녁에 운전하는 거를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낮에 운전하고 밤에 운전하는 거 시험 감각이 달라요. 웬만하면 낮에 가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기시험 볼 때 다 아침에 하거든요. 아침에 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밤에 운전해봤자, 많이 해봤자, 확실히 낮에 하는 건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서류 발급, 그리고 자격증 취득, 이런 것들이 다 날 밝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뭐 자격증을 따기를 마음먹었으면 당연히 낮에 공부하는 게 좋아요. 한번 생각해요.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갑자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하다못해 토익 시험도 아침에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뭐 회사 채용 공고문이라든지 공고문을 보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뭐 사이트도 잘 안 봐. 이미 지나가는 생각해가지고. 왜냐하면 낸다 하더라도 그분들 퇴근했으니까 안 볼 거 아니에요. 아침 일찍 보통 9시 되면 올라온단 말이에요. 맞죠? 8시, 9시 사이에. 올라오면 바로 내면 되잖아요. 빨리빨리 내야 좀 바로 연락이 오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 뭐 면접 같은 것도 빨리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바로 가가지고 대기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좀 움직여야 살이 안 찝니다. 특히 백수기간 중에 살 잘 쪄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살 잘 찝니다. 왜냐, 폐인 생활하기 때문에. 폐인 생활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먹는 걸 해결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밥 되는 거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끼니만 해결할 수 있는 막 인스턴트나 뭐 배달 음식 같은 걸 때우기 때문에. 예. 아마 백수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별로 많이 먹은 게 아닌데 살이 쪄요. 별로 많이 안 먹었는데 그냥 배만 채웠는데 살이 찝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안 움직였으니까. 원래 우리가 출근하고 회사 다니면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거든요. 별거 아닌 걸 하더라도. 그런데 백수가 되면 그런 움직임마저 없잖아요. 정말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화장실 가는 거 아니면 안 움직여요. 네. 정말 최소한의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또 먹고 나면 또 눕거나 또 앉아 있잖아요. 먹고 나면. 안 그래요? 먹고 나면 눕거나 앉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도 언제 살이 제일 많이 쪘냐고. 공무원 시험 볼 때 제일 많이 쪘어요. 왜냐면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 안 움직이거든요. 먹고 나면 또 앉아 있거든. 소화도 잘 안 돼. 예.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살로 가더라고요. 바로 앉아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좀 운동도 좀 하고, 그리고 취업 준비 같은 거 집에서 하지 마세요. 도서관에서 하세요, 도서관에서. 네,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집안에서 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의지력이 강한 사람 아니면 못해요. 그래서, 원래 뭐, 집에서 혼자서 하는 게 편하다고 하시면 집에서 해도 되는데, 요즘에는 뭐, 도서관 같은 거 다 이제 열려 있잖아요. 마스크들이 벗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가가지고 공부해야, 여기 고소한 취업 준비하는 사람도 많구나,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구나, 좀 자극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또 도서관 또 무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일찍 일어나서 도서관에 좋은 자리 맡아가지고 준비하는 게 좀 시너지 효과도 있고 도움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백수분들, 한 6개월 넘어가신 분들, 1년 넘어가신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더 이상 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이클을 바꿔요. 자꾸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사이클부터 바꾸고 나서 계획을 잡으세요. 예, 자꾸 이렇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폐인 생활하면 장기 백수 계속 됩니다. 1년 노는 거 2년 놀게 되고 3년 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미 취업 준비 일찍 일어나서 취업 준비 하시는 분은 제 얘기 안 들으셔도 되지만, 폐인 생활 방구석에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이클부터 바꾸세요. 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이클도 바꾸고, 좀 밖에 나가서 운동도 좀 하고 공기도 좀 쐬고 하면 좀 머리 회전이 돼가지고 그 전에 하던 생각보다는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사이클 바꾸고 나서 뭔가 해 나가야 되는 것부터 먼저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